취임식 리뷰 업데이트, 트럼프 연설 하이라이트, 행사 일정 최신 소식. 사바나 쿠차르마리나 피토프스키 스와프나 베누고팔 라마스와미조이 게리슨 프란체스카 챔버스 에린, 맨스필드 엘리자베스 와이즈 로렌 빌라그란. USA 투데이. 도널드 트럼프는 월요일에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두 번째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사당 로툰다에 모인 전직 대통령과 다른 고위 관리들에게 미국에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가장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 세계의 갈등 속에서 통합의 인물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주로 보수적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 연설에서 월요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는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며 미국에서 틱톡 금지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일련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취임 집회를 위해 경기장으로 이동.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 DC의 캐피털 원 아레나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지지자들과 함께 취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는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축하하는 퍼레이드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수도의 영하 추위로 인해 축하 행사가 실내로 변경되었습니다. 트럼프, 레브 패스에 참여. 트럼프 대통령은 의례적인 오찬에 이어 군 지도자들이 군대의 행렬을 관찰하고 검토하는 패스인 리뷰라는 절차에 참석했습니다. 취임식 당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연설을 했지만 그것이 취임식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퍼레이드가 다음으로 시작됩니다. 원래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서 열리고 백악관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추운 날씨로 인해 퍼레이드가 캐피탈 원 아레나로 옮겨졌습니다. 상원 공화당원들도 월요일 오후 트럼프의 내각 인선에 대한 확인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의 국무장관 지명이 존 래트클리프의 CIA 지명과 함께 고려될 수 있다. 트럼프, 광범위한 명령으로 국경, 성별, 기후 변화에 대한 연방 정책을 재편할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인데 이는 이민, 경제, 환경, 심지어 성 역할에 대한 미국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광범위한 움직임입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트럼프가 취임 선서를 하기 직전에 인터뷰한 백악관의 차기 관리들은 국경과 에너지 부문을 표적으로 삼은 최소 두 가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포함한 지침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 명령에는 미국 정부가 연방 문서에서 성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알래스카와 멕시코만에 있는 데날리산의 공식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명령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명령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석유 시추로부터 연방 토지를 보호하고 트랜스젠더 사람들의 시민권을 존중하려는 전직 대통령 조 바이든의 주요 노력 중 많은 것을 펜의 화려함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 국경 안보와 이민법을 시행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도널드 트럼프는 성경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취임식 전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는 취임 선서에서 성경에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트럼프의 취임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은 취임하면서 성경이나 다른 종교적 경전에 손을 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파리 기후 협정 두 번째 탈퇴. 백악관은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가 약속대로 미국을 파리 기후 협정에서 다시 한번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역사적인 2015년 협정에는 화석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단일 협정에 거의 200개국이 포함됩니다. 2017년 첫 행정부 당시 트럼프는 미국을 협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정의 조건으로 인해 탈퇴는 2020년 11월 20일까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에는 새 행정부가 원래 약속했던 3년 의무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철수에 더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에 협정에 재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은 2021년 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협정에 재가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취임식의 국기 개양 전면 실시. 도널드 트럼프는 월요일에 미국 국기를 오늘, 이번과 앞으로의 모든 취임식 날에 정식으로 개양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은 전국의 공공건물, 국내 군 기지 및 선박, 미국 대사관 및 군 시설과 같은 해외 장소에 적용됩니다. 전직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12월 29일에 사망한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조기 개양이 이루어졌고 이에 트럼프는 비판을 가했다. 조 바이든은 퇴임 후 어디로 갈까? 전 대통령 조 바이든과 전 영부인 질 바이든은 트럼프 취임 후 의사당을 떠났지만 워싱턴 DC에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이든은 캘리포니아주 산타이네즈로 휴가를 떠나기 전 간단한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020년 선거를 거짓으로 조작이라고 부름.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오후 전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 패한 2020년 선거를 다시 한번 조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번 반복해온 거짓말이며 사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오찬 전에 한 연설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전 대통령 조 바이든과 다른 민주당원들의 남부 국경 처리, 소비자 가격 등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사면 발표 후 1월 6일 위원회에서 퇴장.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오찬에서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을 조사한 위원회에 참여한 하원 의원들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및 다른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은 월요일 아침 위원회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전면 사면을 내렸습니다. 그는 또한 전 국립알레르기 및 감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와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은퇴한 마크 밀리 장군 등에게 사면을 내렸습니다. 왜 우리가 리즈 체니를 돕고 있는가? 트럼프는 그녀를 재앙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전 GOP 의원인 애덤 킨징거를 조롱하며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벤스와 멜라니아 트럼프가 취임 연설에 논란이 되는 순간을 포함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사를 실내로 옮기기로 한 결정에 농담. 취임식 직후 열린 오찬에서 트럼프는 워싱턴의 영하 기온으로 인해 행사를 실내로 옮기기로 한 결정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취임식은 전통적으로 국회의 사당 밖에서 거행됩니다. 그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국가의 수도에 태양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며 우리는 망쳤어요. 우리는 망쳤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무원들이 참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고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백악관 웹사이트. 공식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로 전환. 복귀. 백악관 웹사이트는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직에서 트럼프 대통령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전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에 취임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례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모습, 행정명령과 기타 법안에 서명하기 위한 펜, 헬리콥터, 하늘을 나는 흰머리 독수리 등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디오 클립이 나온 후 사용자는 웹사이트 홈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에는 트럼프가 손가락을 가리키는 이미지가 있고 그 아래에는 아메리카 이즈 100이라는 큰 흰색 글자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온몸의 숨결로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어낼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미국의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웹사이트의 성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캐리 언더우드. 기술적 어려움에도 아름다운 미국, 부름. 컨트리 음악 스타 캐리 언더우드가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미국을 불렀지만 기술적 오류가 있는 듯 잠시 멈췄다. 그녀는 트럼프와 악수하기 전에 악기 없이 노래를 불렀다. 트럼프. 걸프와 파나마에서의 행동에서 개척 정신, 호소. 도널드 트럼프는 멕시코만의 이름을 바꾸고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는 계획을 공표하는 공격적인 취임 연설에서 맹렬히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감독 하에 미국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외국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포함하는 무역 시스템을 즉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런티어의 정신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의 위대한 모험에 대한 부름은 우리 영혼에서 울려 퍼집니다. 트럼프는 추운 날씨로 인해 취임식이 실내로 옮겨진 후 국회의사당 로툰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경제, 전기 자동차, 파나마 운하, 멕시코만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집회에서 취임 연설을 하면서 평화 조성자이자 통합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보수층의 우선순위와 선거 공약 목록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선거 운동 기간 중 외교 정책과 경제 제안의 핵심인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외부 수입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인이 연방 차원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의무는 없지만 자신이 전기 자동차 의무화라고 부르는 것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익숙한 비판을 반복하며 파나마의 주요 인프라 관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반복했다. 트럼프. 남부 국경의 비상사태 선포할 듯. 트럼프는 연설에서 국가의 이민 시스템을 비난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부 국경의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량 추방은 트럼프의 재선 도전의 중심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군중에게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즉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암살 시도 언급.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여름에 전국을 뒤흔든 암살 시도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트럼프 집회에서 총잡이가 총을 쏘아 한 명을 죽이고 대통령과 다른 두 참석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는 의사당 원형 홀에 모인 군중에게 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신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간단한 위기조차 감당 못해.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자연재해와 기타 주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처리를 재빨리 비판하면서 국내에서 단순한 위기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허리케인 헬렌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의 파괴를 언급했지만 건강관리 비용과 기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순간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 변화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고 선언. 트럼프는 동부표준시 기준 정오 직후 국회의사당 로툰다. 내부에서 열린 친밀한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낭송했습니다. 이 건물은 4년 전 트럼프의 2020년 선거 패배 인증을 막으려 그의 지지자들이 습격했던 건물과 같습니다. 이 건물은 미국 수도의 영하 기온 때문에 실내로 옮겨졌습니다. 트럼프 관리들이 제공한 발표문에 따르면 트럼프는 저는 우리가 국가적 성공의 스릴 넘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있다는 확신과 낙관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라고 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으로 취임. 대법원 판사 브렉 캐버너는 월요일에 JD 벤스를 부통령으로 선서시켰습니다. 벤스는 그의 가족, 트럼프, 그리고 다른 관리들과 함께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식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와 차기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취임식에 입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의원들과 다른 영예로운 손님들이 박수를 보냈고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서하기 불과 몇 분 전이었습니다.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 국회의사당 원형 홀 입장. 조 바이든과 퇴임하는 대통령과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가 취임식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 백악관 경쟁에서 해리스를 물리쳤지만 그녀는 부통령으로서의 그의 승리에 대한 의회 인증을 주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자녀들이 자리에 앉는다. 도널드 트럼프의 자녀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이방카 트럼프, 티파니 트럼프, 베런 트럼프가 아버지의 두 번째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입장하다. 미국 대법원 판사들이 의사당 로툰다에 입장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취임식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월요일에 조 바이든과 질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다시 맞이했을 때 질 바이든은 그에게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가 국회의사당 원형홀에 입장. 전 대통령 빌 클린턴과 전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월요일 취임식을 앞두고 국회의사당 로툰다에 입장했습니다.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와 전 영부인 로라 부시가 클린턴 부부의 뒤를 따랐고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행사에 모인 군중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자리에 앉아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은 이달 초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내각 인사, 주요 동맹들이 국회의사당 홀에 입장. 피트 헤그세스, 더그 버검, 크리스티 노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등 도널드 트럼프의 내각 핵심 인사들이 취임식을 위해 의사당 홀에 입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비백 라마스와미, 조 로건, 제프 베조스를 포함한 트럼프의 주요 동맹 중 일부도 절차에 앞서 제출했습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정부 효율성부를 이끌 예정입니다. 취임식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트럼프 벤스 취임위원회, 국립공원청, 워싱턴 DC 관광부, 취임식 합동의회위원회, 로이터는 그날의 일반 일정을 제시했지만 모든 행사의 특정 시작 시간이나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모든 시간은 앱 기준입니다. 오전 5시, 국회의사당에서 보안 검사가 시작됩니다. 오전 8시, 워싱턴 DC 도심에 있는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에서 당파에 얽매이지 않은 공개 예배가 거행됩니다. 그 후 도널드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영부인과 함께 차를 마십니다. 전통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취임 대통령을 국회의사당으로 안내합니다. 오전 9시 30분경 라이브 음악과 개회사가 시작됩니다. 캐리 언더우드가 아메리카 더 뷰티풀을 공연하는 것은 트럼프의 취임식 전에 있을 것입니다. 오전 10시경 공식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오전 11시 30분 티켓을 소지하신 분들은 오전 11시 30분까지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2시 권력이양이 1월 20일 정오에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헌법의 주장에 따라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취임식은 전통적으로 신임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할 때 함께 거행됩니다. 오후 12시 조금 지나서 전 대통령과 부통령의 공식 작별 인사와 의례적 출발, 일반적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떠납니다. 이어서 대통령 서명실 의식이 이어집니다. 이 의식에서 대통령은 보좌관과 의회의원들과 함께 상원 의사당 옆 대통령실로 향해 지명, 각서, 선언문 또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이어서 제2시식 의회 오찬이 의사당 조각상 홀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그들의 손님, 상원 지도자와 제2시식 회원들이 참석합니다. 점심 식사 후 신임 대통령과 부통령은 의사당 동쪽 앞 계단으로 향해 대통령의 군 병력 검열을 받습니다. 오후 3시 대통령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서 진행되어 백악관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추운 날씨로 인해 캐피탈원 아레나로 옮겨졌습니다. 퍼레이드에는 의전용 군연대, 시민단체, 행진밴드, 수레가 포함됩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와 오발 오피스에서 서명식을 갖고 취임 서명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총사령관 무도회, 자유의 여신상 취임 무도회, 스타라이트 무도회 등 3개의 무도회에 참석하여 연설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연방 정부가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을 인정한다고 선언. 도널드 트럼프는 월요일 취임 직후 연방 정부가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만을 인정한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트랜스젠더 보호 조치를 뒤집는 조치다. 트럼프는 정오 취임식 이후 서명할 예정인 일련의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이 선언을 할 것입니다. 이 조치를 설명한 백악관의 한 신임 관리는 이것이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신임 관리에 따르면 여권, 비자 및 기타 정부 문서에 적용되는 지침을 시행하는 업무는 국무부, 국토안보부 및 기타 기관에서 맡게 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국경 비상사태 선포, 미군 투입해, 침략 형태 격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국가적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군의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주와 마약 밀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침략을 격퇴하라고 명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새 행정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정오에 취임하기 전 익명으로 대화한 백악관 신임 관리들이 미리 공개한 10개의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약속했던 광범위한 이민 단속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행정부는 난민 재정착을 중단하고 국경 장벽 건설을 완료하고 관심 국가, 국민의 입국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시민권을 종식시키려 할 것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행정부는 또한 군대를 사용하여 마약 카르텔을 세계적인 테러리스트로 몰아내고 군대를 사용하여 이를 퇴치할 계획이지만 관계자들은 교전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2기 취임식에 참석한 손님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손님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발견된 사람들, 전 공화당 하원 의장 뉴트 깅그리치, 존 보너, 케빈 메카시, 마이크 펜스,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 참석.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하며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날은 모든 미국인이 민주주의와 미국 헌법에 따른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펜스와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 공개적으로 갈라섰다. 트럼프는 펜스에게 2020년 선거에 대한 의회의 인증에 개입할 것을 요구했는데 당시 부통령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력적인 폭도가 국회의사당을 난입했을 때 결코 그런 권한을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과 질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다시 맞이하다. 첫 커플의 만남, 조 바이든과 질 바이든은 취임식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역사적인 평화로운 권력 이양의 전통적인 순간입니다. JD 벤스와 카말라 해리스도 배우자인 우샤 벤스와 더그 에모프와 함께 회동을 갔습니다. 미국에 대한 기대, 미시시피에서 워싱턴 DC로 가족 여행. 미시시피주 헤르난도의 56세 레스 그린은 월요일에 영하의 기온 속에서 워싱턴 DC 도심의 보통 붐비는 교차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취임식 전에는 거리가 조용했고 경비원이 허락한 의사당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자매와 함께 온 그린은 역사적인 날의 국가 수도에 오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퉁이에 서서 곧 대통령이 될 트럼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도덕적 국가의 가치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대해 너무나 기대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미셸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1월 20일 참석 안해.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는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의 사무실이 밝혔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그녀가 취임식을 거르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제60회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는 다가올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의 사무실은 전 대통령과 전 영부인 로라 부시가 트럼프의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의 사무실도 그가 참석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벤스, 전통교회 예배에 도착, 주커버그, 베조스도 합류. 트럼프, 전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그들의 아들 베런 트럼프가 월요일 아침 예배를 위해 워싱턴 DC 도심에 있는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에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는 수십 년 동안 취임식 날 아침의 전통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그들의 아들 베런 트럼프가 월요일 아침 예배를 위해 워싱턴 DC 도심에 있는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에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는 수십 년 동안 취임식 날 아침의 전통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부통령 당선인 JD 벤스와 그의 부인 오샤 벤스도 참석했으며 에릭 트럼프, 이방카 트럼프와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 등 트럼프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도 참석했습니다. 메타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 전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을 포함한 다른 취임식 손님도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트럼프, 취임 연설에서 상식의 혁명을 촉구. 트럼프, 취임 연설에서 상식의 혁명을 촉구. 여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상식의 혁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저는 국가적 성공에 신나는 저는 국가적 성공에 신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과 낙관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변화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이렇게 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미국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와 활력,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의 활력으로 행동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권 운동가들이 킹의 휴일과 취임 시기 같은 날에 치러지는 가운데 행동을 촉구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에 두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동안 시민권 운동가들은 백악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다른 선서를 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연방 공휴일이 그날이기도 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분야에서 힘겹게 이룬 성과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활동가들에게 트럼프는 킹이 반대했던 모든 것을 상징하며 이런 날에도 침묵을 지키는 것은 킹의 유산을 더럽히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킹 박사가 옹호했던 모든 것을 도널드 트럼프는 분명히 없애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근처의 역사적인 흑인 교회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내셔널 액션 네트워크의 회장인 엘 샤프턴 목사가 말했습니다. 취임식은 어떤 채널에서 중계되나요? CNN, NBC, MSNBC, ABC, CBS, 폭스뉴스, 뉴스네이션, BBC를 포함한 모든 주요 방송 네트워크는 트럼프 취임식을 방영할 계획이며 많은 방송사가 동부 표준시 오전 7시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TV 네트워크의 방송 계획 개요를 참조하세요. USA 투데이는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0시부터 이벤트를 생중계합니다. 상인들은 전 세계에서 워싱턴으로 몰려든다. 58세의 제프 바버는 20년 이상 워싱턴 DC에서 특별 행사를 위한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이번 취임식 주말에 그는 트럼프의 얼굴이 그려진 맞춤 주문 티셔츠, 스웨트셔츠, 스티커, 모자를 판매합니다. 바버에게 그것은 그저 또 다른 하루의 업무일 뿐입니다. 그는 두 번의 쇼핑객 쇄도에 기대고 있습니다. 모자와 후드티를 사서 따뜻하게 지내는 일은 아침 군중과 기념품을 사서 집으로 가져갈 저녁 군중입니다. 일요일에 캐퍼틀 원 아레나 주변에는 수십 개의 트럼프 상품 판매상이 있었는데 이는 트럼프 행사에서 기대되는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바버는 판매상 간의 경쟁이 긴장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판매자들이 그것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 전 세계에서 옵니다. 바버는 헤드라이너가 누구이든 이벤트 상품을 판매하지만 트럼프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런 적대감이 없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제 주머니를 조금 더 살찌게 만든 것뿐이니 그것에 대해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취임식은 언제 시작되나요? 트럼프 벤스 취임위원회, 국립공원관리청, 워싱턴 DC 관광청, 취임식 합동의회위원회와 로이터가 그날의 일반 일정을 정했지만 모든 행사의 구체적인 시작 시간이나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보안검사는 동부 표준시 오전 5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이브 음악과 개회사는 동부 표준시 오전 9시 30분경에 시작됩니다. 캐리 언더우드가 부른 아메리카 더 뷰티풀은 트럼프의 취임식 전에 공연될 예정이며 취임식은 정오에 정확히 진행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몇 시간 전 앤서니 파우치와 리즈 체니가 바이든으로부터 선제 사면을 받다. 앤서니 파우치, 리즈 체니, 마크 밀리 장군은 모두 월요일에 바이든으로부터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의 잠재적인 표적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받았는데 이는 취임하는 대통령의 주요 적들 중 일부를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입니다. 바이든은 또한 2021년 1월 6일에 국회의사당 공격을 조사한 하원위원회의 의원과 직원들에게 사면을 허가했는데 대통령 당선자는 이 위원회의 수년간 반대해왔습니다.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공무원들은 명예롭고 훌륭하게 우리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며 정당하지 않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기소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대통령의 암살범이 취임식에 참석했었나요? 존 윌크스 부스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주 후 배우이자 남부연합 동조자가 포드 극장 안에서 링컨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추가 문서에 따르면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북전쟁 중에 바이든의 조상을 사면했다고 보도. 취임식을 실내에서 치른 적이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은 월요일 워싱턴의 혹독한 추위로 인해 국회의사당 원형 홀 내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2차 취임식은 1985년 1월에 열렸으며 이것이 이 행사가 건물 내부에서 진행된 마지막이었습니다. 1909년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 취임식은 건물 밖에 25cm가 넘는 눈이 내려 상원 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긴 취임 연설을 한 사람은? 가장 짧은 연설은? 전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스는 1841년 3월 4일에 8,445단어, 1시간 40분 동안 한 취임 연설로 가장 긴 연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또한 가장 짧은 대통령 임기를 가진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68세의 나이로 9대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 만에 취임 당시의 혹독한 추위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한편 가장 짧은 취임 선서를 한 사람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 그는 두 번째 취임 선서 전에 불과 135단어를 말했습니다. 첫 취임식은 언제였나요?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은 1789년 4월 30일 미국의 첫 취임식에서 선서했습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부터 취임식은 일반적으로 3월 4일에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1937년 전 대통령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부터 현재의 전통적 날짜인 1월 20일로 옮겨졌습니다.